이렇게 여럿이 때리면 얘가 왜 안 나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예고 없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대리기사 이모 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도 폭행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기다렸다 그래? 야, 너 소속이 어디야?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혹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이렇게 행동해서 조사에 앞서 대리기사와 행인들은 김현 의원을 폭행 혐의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뉴스인 가상법정 2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측에서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김현 의원 측 그리고 대리기사 측 가상 변호인들이 오늘 변론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명함을 뺏으라 라고 외치면서 이 사건 집단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킵니다. 피고인이 다른 유가족들에게 뺏으라고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먹질이나 발길질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국회의원 승분인 피고인을 믿고서 대리기사인 피고인에 대한 가혹한 폭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권도 안 되지만 차별도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가 잘못한 범위 내에서만 처벌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행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은 남의 행위에 대하여까지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네, 두 분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분은 실제 그 양측의 변호인들은 아니고요. 네,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가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한해서 가상으로 김현 의원 측과 대리기사 측의 변호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정이입들을 근데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가상법정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변호사들이 정말 이게 직업이니까, 정말 직업의식이라는 게 그렇구나. 뭐 또 맡으시면은 본인의 뭐 원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아주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네. 의뢰인들을 위해서 또 이 결정을 저희가 내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 그 과정에서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그 과정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네. 몰입하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네. 변호사는 이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경우에 냉정을 잃을 수가 있어서 올바른 변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도 사건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용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몰입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네.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소하셨더라고요. 폭행 예, 혐의로 폭행 혐의만 폭행으로. 찍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모두 발언에도 밝혔지만 이게 뺏으라고 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강제로 뺏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그냥 뭐 명함만 직접 뺏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물리력이 그러니까 힘이 동원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전체 포괄해서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어떤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나서서 뺏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폭행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는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범으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검찰의 별건 기소, 별건 구속을 참 비난 많이 하거든요. 본래의 범죄가 아닌 이게 본래의 범죄가 기소하기 어려우면 딴 거 조그만 걸로 기소해가지고 수사를 계속하는 관행을 별건 구속, 별건 수사라 그러는데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서 김현 의원이 실제로 유가족들의 폭행 시에 같이 가담했느냐, 그다음 아니면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CCTV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리기사 측에서 고소를 한 것은 이 명함을 뺏으라 할 때 물리력을 행사했지 않을까, 행사했을 것이라고 해서 요 조그만 걸로 지금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물론 조그만 폭행도 폭행입니다만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행을 처벌할 수 없듯이 가벌적 위법성이 과연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함 뺐을 때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걸 확 뺏었다. 그러니까 손에 이게 좀 물리적인 충격은 오겠죠. 예.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 법정에서 그걸 폭행으로 볼 것이냐. 이건 가벌적 위법성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 고소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벌적 위법성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법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어떤 조그마한 그 폭행도. 예.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 사람을 과연 처벌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서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방임하고 진짜 처벌받아야 될 폭행만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벌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걸 가벌적 위법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사건이 폭행이 모든 사건에서 그렇듯이 갑작스럽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실랑이가 있었고요. 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한 가지 약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명함을 당장 뺏으라고 했었을 때 명함을 가지고 있던 분이 대리기사분이 아니고 예. 그 옆을 지나던 다른 행인분이 거의 그 근처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을 보고 뺏으라고 한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벌적인 어떤 가치가 있느냐. 상당히 긴 실랑이를 하다가 물리력으로 강제로 쓴다는 것은 그 명함만 이렇게 툭 가져가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진 않고요. 뭔가 어찌됐든 제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대리기사분에게 폭행이 가해진 건 맞아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맞추려고 던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대리기사분에게까지도 맞은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도 역시 이런 어떤 나쁜 의사 자체가 이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또 형법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 아마 저를 비롯한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 저도 과거에 경찰도 취재해봤고 검찰도 취재해봤는데 폭행이라 함은 실제로 물리력을 가해서 내가 주먹으로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뭐 붙잡기라도 하든지 신체에 뭔가 이렇게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저는 뭔가 인정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이 영화 같은데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예. 무슨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영화 같은데 보면은 예. 우르르 몰려져 있고 한 사람이 가운데서 굉장히 약자가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고 있다 누가 보스격의 행동한 사람이 팔짱 딱 끼고 야 쳐! 이러면 우르르 달려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폭행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정범으로 같은 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공동정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공동정범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각자 역할을 나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실행에 옮기는 주먹이 있고 뭐 팔다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들이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의사를 같이 했다면 머리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럼 한 사람이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자, 변호사님 변론해 주시죠. 예, 그런데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공동정범보다 그냥 폭행인데요. 폭처법에는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김현 의원이 처음에 이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나 이런 사람들 폭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 자기가 명함 뺏으라고 그랬을 때. 그것까지 예상했느냐. 명함을 안 주면 패서라도 뺏는 걸 갖다가 예상했었느냐. 요게 쟁점이 우선 밝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걸 예측 가능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강도 두 사람이 모의했는데 한 사람이 밖에서 망을 보고 한 사람이 안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길래 때리거나 칼로 찔렀을 때 과연 이 밖에 있는 사람이 강도 상해의 책임을 지느냐. 강도 책임지는 건 당연한데 그런 건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는 강도죄만 책임지거든요. 안 들어갔던 사람은. 예. 그런 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 공동이라는 것은 공모뿐만 아니라 현장 실행성이 있어야 하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현장에서 같이 실행한 정도의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인데요. 그러면 김현 의원이 과연 유가족들이 때리고 할 때 옆에서 응원이나 지시나 격려 이런 걸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CCTV는 말은 안 나오니까요. 과연 김현 의원이 물리적으로 안 때린 건 다 나와 있거든요. 과연 어떠한 운동을 했느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김현 의원에 대해서 폭처법상의 공동 폭행으로는 보기 힘들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예. 자, 예측 가능성, 현장 실행성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 측 변호인 변론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예측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상 이게 상당 기간 신랑이 끝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격앙된 분위기 내에서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게 경험치적 맞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인 부분으로 예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적으로 공동점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명함을 뺏은 다음에 김현 의원은 그 자리에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현재 CCTV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폭행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폭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걸 만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김현 의원이 그냥 그 자리에 우연히 그분들과 술자리를 가진 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의 특별위원 자격으로서 유가족 대표들과 자리를 가졌고 거기서 그러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면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데 그걸 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방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세월호 사건에서 승객들이 죽어가는데 선장이나 선원들이 아무런 구명조치에 나서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사실상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최소한 폭행에 있어서 방조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폭행 혐의하고 폭행 방조 혐의, 그러니까 폭행은 설령 안 되더라도 폭행 방조 혐의는 적용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은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게 이 네. 방조죄가 되려면은 이 김현 의원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결론을 우선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길 가는 사람이 안 말렸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죄책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폭행 남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가담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예측 가능성, 현장성 이런 게 성립되고 난 후에 안 말렸으면 방조가 되지만은 김현 의원이 이 폭행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이 사람이 물론 안 말린 거에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 말린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죠. 이거는 자기가 범죄에 가담된 이후에 안 말렸을 때 방조가 되든지 뭐 되는 거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관련성이 없다면 의무가 안 생기는 거죠. 말릴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양 변호사님 주장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제를 예비적이 아니고 그건 아예 그 폭행죄 성립되는 걸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예비적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양립이 안 돼야지 예비적 주장이지. 전제가 이제 선행 행위에 있어서 아까 이제 두 가지 편들을 제가 예비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처음에 뺏으라고 했던 것 자체가 폭행을 촉발시키는 어느 정도의 계기.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라면 그 결과를 막아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선행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방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것보다도 제가 모두 발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가족들이 과연 함께 있는 피고인 김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폭력을 앞세운 행동에 나섰을 것인가. 그거는 또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죠. 그거는 우리 양 변호사님 인과관계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느냐. 우리 대법원은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항상. 인과관계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김현 의원의 행위가 폭행까지 연결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인과관계. 이 정도의 행위면 우리 보통 일반인 통상인이 판단하기에 이런 행위로 나아가는 게 충분히 예측된다. 그럴 때 김현 의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비난하는 거지. 도발 제일 처음에 명함 뺏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폭행까지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열띤 논쟁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3자 회동이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 대표들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 위원장의 3자 회담이 국회에서 곧 시작됩니다. 자, 현장 보시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실입니다. 원래 3시 예정이었는데 3시 30분으로 미뤄졌고요. 이완구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박영선 원내대표도, 유가족 측에서도 왔군요. 이 3자가 모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서 전명선 위원장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의견 조율을 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이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달라진 것인지 바뀐 것인지 이 부분을 여당 측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야당 측의 얘기였고요. 오늘 원래 3시에 여당 원내대표를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그래서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렇다면은 야당과 함께 만나자라고 제의를 했고 그래서 오늘 3자 회동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3자가 만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따로 야당 따로는 만났었지만 이렇게 3자 회동을 한 것은 세월호 사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어떤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단추가 마련될 것인지, 자, 그렇다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여당은 어쨌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따라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당은 단독 본회의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어쨌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마무리 먼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유가족에서 오셨어요? 가족분은 또 맞지 않나요? 같이 네, 지금 양측 원내 지도부들 이 가운데 유가족 대표를 전명선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면 이제 취재진들이 퇴장하고 3자 회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유가족 대표들 새로 구성된 지도부니까요.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조금 신축성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고 그러면 여야 간 협상도 좀 더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에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내일 본회의까지 계속해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곳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게 돼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실 이완구 원내대표실에서 현재 유가족들도 위원장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표들이 함께 왔고요. 아마도 그렇다면 회동이 3인 회동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다른 원내 지도부들도 참석을 해서 함께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님하고 박영선 원내대표님 그리고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님 이 세 분만 일단 회동을 하시고 이완구 원내대표님은 충분히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하셨고 지금 나머지 우리 가족 대표분들하고 두 변호사님도 이따가 원하시면 충분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분 회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다음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네, 3자 회동이군요. 3자 회동 여야 원내대표들과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자 회동하고요. 이 자리에는 다른 대표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함께 와 있는데 여기서 우선 언론인 여러분 대기를 하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명을 한 것처럼 나머지 대표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이완구 대표, 박영선 대표 그리고 전명선 위원장은 별도 회동하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3자 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들한테 나가라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원래 빨리빨리 잘 안 나갑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끝까지 뭐가 있을까 해서 한참 있다가 나가고요. 취재진들 계속해서 사진 촬영하고 있고 여야 원내 지도부들은 가족들 대표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죠. 네, 자 계속해서 두 분 그 변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관련성 문제,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은 폭행을 했겠는가 가족들이. 자, 그럼 국회의원인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우선 아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실 건 아니죠. 그런데 다만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가 그 자리를 회동을 주선했던 분이 일단 김현 의원, 피고인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고 있고요. 뭐냐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세월호 특위위원으로서 자리를 만들었었고 또 참석하신 분들도 유가족분들이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번에 끝나질 않았습니다. 1차 폭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대리기사에 대한 어떤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2차 폭행이 이제 행인들과 유가족들 일부와 또 폭행이 이어졌는데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명함을 뺏어서 다른 제3자로부터 명함을 뺏어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고 예. 그 이후에도 상당 부분 두세 차례 계속해서 뭐 어떤 폭행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 이어졌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거듭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현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방송 초기에, 사건 초기에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어떤 주변 사람들의 찍을 보면 나는 안 때렸어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서 일어났던 상황,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 당시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뭐 주도적인 위치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방조범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관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안 말렸다고 해서 폭행방조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관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폭행방조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이고 상식적으로 틀리는데요. 예. 제가 무관하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관하다는 겁니다. 도덕적, 정치적으로 유관한 거하고 이게 법률의 장으로 넘어올 때 무관하다는 건 별개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말릴 자기가 싸움 붙이는 원인을 단초를 제공했으니까 있다는 거죠. 저는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현 의원이 과연 이 폭행에 대해서까지 자기가 만일 이제 제 전제는 이 폭행에 관여가 없다고 할 때, 네. 그리고 처음에 폭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할 때 단지 명함만 뺏는다는 거지 막 명함 뺏을 때 그 반항하면 때려서라도 뺏어와라 이건지. 왜냐하면 명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뭐 이미 다 넘어갔고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김현. 근데 이 폭행까지 해서 뺏어난 건 아닐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가족들이 술이 좀 만취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어떤 흥분의 도가 지나쳐서 김현 의원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때. 네. 자, 그-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이 영정을 철수시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 현장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유가족이 중심이 된 가족대책위원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안산합동분향소에서 34명 일반인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두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수해서 다 차량으로 탑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인 희생자는 모두 43명인데 이 가운데 34명의 영정과 위패가 안산 합동분향소에 안치돼 있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오열하면서 영정과 위패를 모두 철수시켜서 다른 곳으로 가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경근 대변인이 유언비어도 유포를 했다. 그러니까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이면 합의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했다라는 유언비어를 얘기해놓고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더 이상 합동분향소에 함께 영정을 모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어제 유가족들 아직도 슬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슬픔 또 그리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영정을 철수하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4월 16일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제 5달이 넘게 흘렀습니다만은 아직도 저 심정이 위로가 되지 않고 있고 오늘 영정을 합동분향소에서 철수해서 이제 각자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어젯밤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오늘 2시에 인천에서 모여서 이 차량을 타고 3시가 좀 넘어서 안산 합동분향소에 도착했고 조금 전까지 약 30분에 걸쳐서 영정과 위패를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그러니까 일반인 유가족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아마 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유가족 대표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은 일반인 희생자 34분의 영정과 위패를 태우고 가는 이 차량은 각자 집으로 향해서 영정과 위패는 각자 집에 이제 모셔지게 됩니다. 대표들이 일부가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아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모두 43분, 이 가운데 34분의 영정이 안치돼 있었던 안산 합동분향소 앞입니다. 이제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곧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그리고 유족들끼리도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경근 대변인, 그러니까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이면 합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유경근 대변인. 물론 사과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도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 어제부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젯밤에 모여서 총회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영정을 옮기며 들어보시죠. 너무나 슬픕니다. 부모, 형제, 자녀를 참사로 잃은 애통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유가족으로부터 대못을 박히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한 모든 책임은 안산 단원고 학생 대책위에 있으며 무책임의 결과로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는 영정을 모시고 안산을 떠나려 합니다. 과거에도 단원고 학생 대책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시 재발 방지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걱정과 슬픔을 같이 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경근 대변인이 단원고 학생 유가족 대책위의 공식 행사 자리에서 대변인 자격으로 공식 발언한 내용 중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폄하하고 명예훼손한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어떠한 사과도 없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에 대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은 가족 총회를 걸쳐 의견 수렴을 하여 재합의안에 수용에 천명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생각과 의지 등이 없이 외부의 다른 요인으로 결정하였단 말입니까? 또한 우리 유가족들은 스스로 의견도 못 내는 무지의 인간이란 말입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만났다고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청와대라는 쪽지를 보고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속내는 무엇입니까? 또한 처음부터 일반인 희생자를 포함한 유가족 대책위를 단원고의 또 하나의 분과로 폄해서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겁니까? 같은 유가족으로 유언비어 날조, 명예훼손, 폄하의 발언을 하는 속내가 무엇인가요?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 위원장 연락 등을 하였으나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착각이며 오해가 있었던 점 사과한다고 지나가는 식의 발언이 대못을 받고 참수를 하는 처참한 행태라 하겠습니다. 유경근 대변인의 공식 행사에서의 공식 발언이 대책위의 입장입니까? 이런 방구 없는 단원고 대책위의 입장으로 여겨도 되는 겁니까?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단원고 대책위에 있음을 인지하시고 같은 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희생된 고인들과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동과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합동 분향소는 안산 합동 분향소와 인천 일반인 합동 분향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유가족들의 일로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국민께 죄송합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일동. 인천시청의 분향소로 모십니다. 아, 예. 그 영정과 유패를 각자 집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청 합동 분향소로 모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각자 가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지금 그 위원장이 밝힌 내용이 합동 분향소, 공식 분향소가 두 군데다. 알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은 그 어떤 분이 기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억울해? 반말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안산의 합동 분향소만이 아니라 인천에도 합동 분향소가 있다. 그것도 공식 분향소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정과 유패는 인천으로 가서 모시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유족이 주축이 된 유가족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라는 그 항의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시 뉴스큐에서 이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현 의원 폭행 혐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상법정 여상원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에게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무리 말씀, 변론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화면에도 보였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거나 정상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까지 드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마저도 길어질 정도로 밖에 나와서도 집에를 못 가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죠. 예. 거기서 김현 의원이 실랑이를 벌였던 겁니다. 대리기사분하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그 실랑이는 상당 시간 지속됐었고요. 그야말로 펄펄펄펄 기름이 끓고 있는데 그 순간에 김현 의원이 그랬습니다. 이거를 뺏어라. 명함을 뺏어라. 기름에 불을 던지고 불꽃을 피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현 의원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현 의원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리에 어긋나게 사회의 비난이 많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너는 뭐 돌을 던진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인과관계, 그다음 가불적 위법성, 그다음 공동의 범행에서 현장성, 이런 철저한 법리에 입각해서 김현 의원을 유죄 여부를 판단해야지. 다만 국민이 지금 격앙돼 있고 그다음 분노가 많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그 도덕적인 잣대로 법적인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뉴스인 가상법정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의 변론 들으셨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